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경매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오늘 영상은 12에서 16강 합본으로 경매 진행 과정 전반에 걸친 순서 흐름이 강의 12번에 있고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 기준 권리를 다룬 16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다음은 볼 것도 없이 다 말소돼. 2023년부터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 따져 배당순위 정하는 거로 바뀌었어. 지금 보는 사건 다 바뀌었네.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은 얼마지? 2023년 자료 찾아보고 얼마네? 대항력 있는 보증금 여기에 더하면 되지.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보면 권리분석, 중요사항 다 나와 있네. 위 4가지 명제 다 틀린 거고 12강과 16강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12강 물건 고르기, 탐색 소트 활용. 2. 권리분석 항목별 점검. 3. 입찰가격 결정 및 응찰. 4. 기일별 문서 열람 및 이의신청. 5. 대금 납부 후 배당 이의신청. 6. 인도명령, 명도소송, 집행. 13강은 춘천 원주지원 2024경 502-554 입찰자 3명이 참가하고 최저가 13억에 2배 가까운 26억에 매각되었으나 유치권과 농지 복구계획 명령이 문제되어 2022년 7월 22일 대금 미납되고 2022년 8월 8일 재매각되었습니다. 이후 1년여 경과되는 동안 최고가 매수신고인 즉시항고가 있었고 인용된 후 재감정에 2023년 12월 11일 최저가 27억에 진행됩니다. 14강 중복상권과 병합사건의 본질적 차이를 다뤘습니다. 15강 주택담보대출 고금리 여파로 일반거래 시장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강남지역 경매아파트가 있어 2건 연속 권리분석합니다. 16강 권리분석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소기준, 권리와 대금 미납 재경매, 원인이 되는 당해세 등 배당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강의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경매, 사례분석, 경매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오늘은 권리분석 12강으로 법원 경매, 시작, 물건 탐색 고르기부터 끝, 마무리 명도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절차 및 순서, 물건 고르기, 탐색 소트 활용, 권리분석 항목별 점검, 입찰가격 결정 및 응찰, 기일별 문서 열람 및 이의신청, 대금 납부, 배당 이의신청, 인도명령, 명도소송 집행. 권리분석 필수 코스 중 어느 하나 놓쳐서 대금 미납으로 입찰보증금을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진행경매, 사례 위주로 이전 영상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권리분석 필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물건 고르기, 탐색, 소트 활용. 감정가 100억 이상으로 소트를 적용해봤습니다. 아날로그 시절 경매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으로 누군가 가격 얼마 선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 한다면서 물건 선별 및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법원 경매정보, 무료, 유료 사이트 모두 분류 항목이 잘 구성돼 조건 입력만 잘하면 찾고자 하는 물건은 시간 걸리지 않고 고를 수 있지만 예전 아날로그 시절에는 종이 경매 정보지를 일일이 다 뒤져야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권리분석 항목별 점검, 건물 등기부 대지지분, 공동주택인 경우 건물 등기부 대지권란을 살펴야 합니다. 토지지분이 표시되어야 정상이고 표시가 없다면 대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고 환지정리, 토지대금 정산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지분이 정상화되려면 어느 경우에 해당하고
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는 대지 지분이 있어야 하고 다가구는 토지 지분이 없어 주민등록 전입 방법도 다릅니다.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대지 지분이 없는 다가구 주택은 토지 지분 기재로 주민등록을 전입합니다. 등기부 을고.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에 관계된 사항이 기재되고 을고는 담보, 용익물건이 기재됩니다. 을고를 열람해서 경매사건,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건지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가려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배당 신청한 전세권 등이 말소기준 권리 종류로 있는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기준 권리로 속합니다. 이 권리들은 전부 돈 받을 권리인 채권입니다. 배당 신청 안 한 전세권은 용익물건이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매가 등기는 둘 다 말소기준 권리의 기본 성질인 돈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가 등기도 채권 계산서 제출과 배당 신청을 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배당 신청한 전세권과 동일한 원리로 돈 받을 권리, 즉 채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대항력, 전입 내역으로 우선 변제권을 판단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와 정부24에서 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 및 점유 개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은 효력 발생되고 확정일자는 업무시간 09시에서 18시에 할 수 있고 받는 즉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합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로 생기는 대항력은 바뀐 집주인, 대출 금융기관 등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 변제권은 돈 받을 채권자가 많아 줄 서게 되면 보증금 받을 순서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못 받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입찰 대금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10억에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추가로 5억 원을 임차인에게 따로 줘야 한다면 크게 잘못된 거죠. 나중에 추가 부담되는 걸 알고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배당순위, 일반적인 배당순위를 살펴봅니다. 당해세, 조세, 법정기일이 2023년 개정됐지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 이전 경매 개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는 물건 명세서 열람으로 알 수 없어 최고가 매수 신고 후 이해관계인 지위가 생긴 다음 경매기록 열람을 해야 합니다. 조세 배당에 앞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이라도 해서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알게 되면 불허가 신청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 역시 대금 미납 원인 중 흔한 경우입니다. 최저 입찰가 10% 입찰 보증금을 손해보는 일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없어야 합니다. 배당순위 1.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등 경매 진행 비용. 2. 필요비, 유익비, 경매 물건의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이 당해 물건, 지출 보전에 들어간 필수비용, 가치 증대 비용. 배당요구 중기일까지 신청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신청하는 경우도 권리 상실이 되지는 않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소액보증금, 법정임금 채권 등.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요건이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소액보증금 요건 해당 여부는 현재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기준입니다. 법정임금 채권은 상기분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입니다. 소액보증금, 임금 등 채권도 배당 중기까지 배당 신청해야 합니다. 4. 당해세,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 증여, 종부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있는데 교부 신청자 명의가 국, 공공세무서로 표기됩니다. 지방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인데 공공,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대개 고지서 발송일이고 공과금은 납부기한입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경우 배당교부 신청이 필요 없고 등기부에 없는 경우 배당 신청이 필요합니다. 5. 담보물건,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채권, 확정일자, 임대차 채권 등이 있으며 동일자일 경우 접수 순위에 따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 후일자가 기준입니다. 6. 일반 임금 채권, 선순위 임금 채권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 7. 일반 조세 채권, 근저당 채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일반 임금 채권보다 순위가 뒤집니다. 8. 공과금,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뒤지는 경우 서류 접수 내역에 국, 공공, 시, 군, 구 등이 있으면 등기부를 보고 소유권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알아보는 등 일단 긴장해야 합니다. 별 내용이 없다 판단되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입찰을 얼마에 볼 건지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입찰 가격 결정 및 입찰표 작성, 현장 답사 후 시세를 알아보고 입찰을 결정했으면 경매 법정에서 최저가 10% 보증금을 첨부해서 입찰표와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부터 차분하지 못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 하나를 더 쓰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차라리 공 하나를 더 쓰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은 찾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매수가 기재 뒷자리에 공이 하나 더 있는지 차분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최저가 10%가 아닌 응찰가격 10%를 내야 했고 구도가로 입찰을 보기도 해 생명부지 뒷사람에게 입찰 보증금을 빌려달라는 우스운 본적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구도가로 진행되던 시절 건다리 뒤에서 칼을 신문지로 싸서 쿡쿡 찌르며 가격 그만 올리라고 압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3단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기 전 열람할 수 있는 물건명 제서 말고 이제는 경매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기일 7일 후에 진행되는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하는 열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매수 신고금 10%, 보증금 부담이 있고 매각 허가 결정 이후 취소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는데 보증금 부담이 없었고 결정의 확정적 효력이 차단돼 대금기일 지정이 대법원까지 6개월 이상 걸려 대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흐름을 여기저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직접 체험을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측면에서 참고삼아 전하는 겁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납부기일이 정해집니다. 대금 납부하고 한 달 후 정해지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가 작성되는데 이 또한 열람해야 합니다. 예상이 없던 선순위 배당이 있다든지 대변제로 배당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있다면 배당 이의 신청을 기일에 구두로 하고 배당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소송, 대금 납부 후 점유자가 항변권이 없는 경우 인도명령을 받아 명도집행을 하면 됩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으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도명령 대상처럼 정당한 항변권이 없는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할 경우 하는 소송인데 거의 1심에서 끝납니다. 명도비용, 집행관실에 명도 신청을 하면 법원에 등록된 용역이 동원되고 장비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용역만 동원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평당 10여만 원입니다. 장비 동원되면 당연히 추가됩니다. 20여 년 전 의왕시 공공병원은 장례시장까지 있었는데 족보, HID 고엽제, 무술단체 등이 동원돼 유치권, 명도 공격 방어를 하다가 결국 장비 동원에 40, 50명
법원 등록 영역까지 동원된 후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안성 공도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 이전 보증금 없이 매각 결정에 대한 직시항고를 해서 시간을 벌어 정상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권이 복잡한 경우 매수자가 가등기한 후 채권 합의를 해서 정상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 정경사TV 개인 채용과 법률이론, 판례 이슈로 재경매, 대금 미납권 등 문제 있는 진행 경매 사례를 분석해놨고 앞으로도 정확한 권리 분석으로 경매 함정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강의 영상 제작에 성의를 다하는 정경사TV 응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 13강으로 춘천 원주지원 2020타경 502-554 물건번호 1에서 6 일괄경매 채권자 원전용역 소유자 고모 외 1인입니다. 입찰자 3명이 참가하고 최저가 13억의 2배 가까운 26억에 매각되었으나 유치권과 농지복구 명령이 문제되어 2022년 7월 22일 대금 미납되고 2022년 8월 8일 재매각되었습니다. 이후 1년여가 경과되도록 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2023년 11월 13일 변경 연기되었습니다. 대금 미납, 재경매, 대금기일 미지정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알아내서 유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리 분석 시작합니다. 일괄 감정 및 최저가 37억에서 12억 7천까지 유찰됐다가 2020년 5월 30일 최저가 2배를 넘는 20억 3천만 원에 낙찰됐고 응찰자는 3명이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대금 미납 후 동년 8월 8일 진행된 기일에 13억 1,200만 원의 경정제 없이 단독 낙찰되었습니다. 입찰보증금 손해가 2억 5천, 1억 3천 발생했는데 정경사TV로 공부하는 분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입니다. 정경사TV는 사례 중심 권리 분석으로 실정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영상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문제가 된 유치권 내용을 권리 분석 대상으로 점검해야 기억이 오래 남고 유사한 사례를 만났을 때 요건 해당, 불해당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접수 내역을 보면 2022년 8월 11일 5억 원 개보수 비용으로 신고한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핵심 요건이 경매 개시 이전부터 점유를 시작하고 점유가 지속되어야 성립됩니다. 본건 경매 개시일은 2020년 7월 8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치권 성립 요건이 충족 안 됐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일 바로 다음날 경매 신청 채권자인 농협에서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금 미납 사유에서 유치권은 빼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 본건 경매사건 번호는 하나인데 물건 번호가 1에서 6 여러 개입니다. 경매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매겨져 있는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응찰해야 합니다. 입찰표에 각 물건 번호를 표시하고 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물건 번호 6개면 입찰서와 입찰봉투 6개로 나눠서 작성 제출하는 겁니다. 입찰서 하나에 경매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 다 쓰고 최저가 합산한 금액을 봉투 하나에 넣어 제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개별 물건을 낙찰받은 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돈 내라는 통지가 없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개별 물건이 다 낙찰돼야 배당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 물건 매각될 때까지 인도 명령도 신청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입찰 보고 2달 후면 잔금 내고 인도 마칠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사 시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물건 번호 한두 개에서 채무이행에 충분한 배당이 확보되는 경우 과잉 경매 금지로 다른 물건은 경매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 변호벌 감정가 따로 작성되니 살펴봐야 합니다. 목록 7. 외 4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조건이고 제출 안 하면 보증금 몰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불허면에서 농지증 제출 시 농지 복구 계획서 첨부하라는 부대 조건도 있네요. 농지는 전, 답, 과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논, 밭만 해당하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과수원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저는 지하철 1호선 신창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30여 년 전 신창명 공화리 오상구-1 4,000평 과수원을 경매로 취득했는데 사업담보로 처분되었습니다. 신창면에 순천향대학 있고 지하철까지 연결되었으니 시세조사 해보기도 두렵습니다. 도로에 접하고 개발 계획이 있는 부동산은 보유하고 계시길 권유드립니다. 농지 원상복구 계획이 요구되는 걸 볼 때 5개 목록 토지는 불법 형질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로 지적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영장과 정원이 존재하고 풍차 형태의 물탱크실, 정자까지 있으니 보기에 좋으나 대금이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 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살펴야 이와 같은 문제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기호 3, 5, 15, 17에 존재하는 주택을 평가한 금액 기재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불법인지 건축물 대장을 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05년 5월 18일이고 불법 건축물 기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유치권, 농지 복구 계획서 제출 조건, 건축물 대장상 불법 여부 등을 살펴봤습니다. 현황조사서의 유치권자, 점유사실 기재 없습니다. 점유사실 없이 서류만 제출한 겁니다. 본건 대금이나 원인 중 유치권은 배제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검토했듯이 경매된 지 2년 후 유치권을 신고했고 현황조사서에도 점유사실, 기록이 없는 점이 판단 근거입니다. 단독주택 4채도 불법 건축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당해세, 국세, 지방세가 문제되는 건 아닌지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국세, 지방세로 추정되는 기록도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합니다. 통상 말소 기준 권리를 알기 위해 등기부 열람 중요하며 을구,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보면 됩니다. 2016년 6월 30일 농협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6억 7,60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임대차가 없어 대항력 우선변제권 판단 기초인 말소 기준 권리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등기부 을구를 보고 가꾸도 봐야 합니다. 혹시 매매 예약 원인인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말소 안 될 수 있는데 후순위 가처분 2건은 말소 대상입니다. 담보 물건인 저당 채권의 담보 가치가 후일 발생한 가처분 등에 의해 손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특이사항이 있어 분석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했는데 낙찰가 10% 보증금을 거는 부담을 감수한 겁니다. 뒤이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즉시항고를 제기해 소유자와 이해전기가 다른 쌍방이 항고를 제기한 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즉시항고 기각 시 보증금이 몰수되고 최고가 신고인은 지연이자 제외하고 반환 가능합니다. 제시의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돼 원상복구하는데 과다한 부담이 되면 대금미납, 재경매 원인이 되듯 본건에서는 이제 농지, 원상복구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농지 불법 형질 변경, 불법 건조물 등을 원상복구하려면 과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경관이 아닌 농지가 배경이 된 농지로 원상복구되어 농지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주택단지로 변모되면 한강 뷰 등으로 조망권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주택단지로 하향될 것이 예상돼 담보, 환가가치 하락이 대금미납 원인이라고 추정됩니다. 재경매 등 문제 발생한 진행경매 사례를 대상으로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해서 경매 장애물과 함정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정경사TV 분석 대상 경매 사건은 지역, 물건 종류, 최저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경매 사례에서 유치권, 법정 지정권 등 소위 특수한 분석 대상을 찾아 선정한 것이니 지역이나 물건 종류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병합 3건, 중복 6건이 있고 전남, 보성, 벌교읍, 추동리 1054, 소유자, 법인 백이산 온천, 토지 18,875평, 건물 1,398평, 감정가 129억, 17번 유찰되고 감정가 15%인 19억, 최저가로 2023년 11월 20일 진행됩니다. 먼저 경매에서 중복, 병합 개념을 정리합니다. 중복 사건은 경매 사건 진행 중 별개의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으로 구분되며 선행 사건 진행에 따르게 되고 만약 선행 사건이 취하되면 후행 사건으로 진행돼 절차의 지연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데 실익이 있습니다. 병합 사건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한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를 신청해 단일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복은 순차적으로, 병합은 동시에 다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순차와 동시라는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추동리 산 105-1 내 일부 건물에 대해 DNS건설 9억 700만원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지상, 자연님, 정원수, 조경석, 수영장, 온천공 등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별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권리외가 아니고 감정평가에 포함돼 제시외와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권리가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농취증, 문구가 보입니다. 입찰기일 내역에 17번 유찰되도록 낙찰 기록이 없는데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물건명세서 모두 봐도 낙찰된 흔적이 없습니다. 권리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밝혀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된 경매 사항을 보니 작은 글씨로 물건 번호 2가 있어서 열람합니다. 이해 안 되는 기록이 있으면 세세히 살펴서 추적해야 합니다. 물건 번호 2에 추동리 1018, 답 4,390평, 감정가 7억, 최저가 1억 2,900, 2명 응찰, 1억 5,800 낙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최고가 매수인 농취증 미발급사항 통보 접수 상태에서 대금기일 지정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정리 매수하는 것은 전체로 볼 때 장애 요소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 용어로 알박기라 칭합니다. 알박기 당사자가 소유자인 경우도 있으나 2022년 10월 16일 소유자가 분리매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거로 유추해보면 소유자 알박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리매각 신청은 2022년 8월 18일 채권자 순 공공이 신청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온천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온천공까지 포함된 본건은 사업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더해져 소유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 것입니다. 온천공이 확인된 후 행정기관 허가를 얻어내고 건축까지 진행된 후 일부 잔여 건축물 공사를 하다가 분양 또는 운영에 차질이 생겨 자금난으로 경매가 진행돼 안타깝습니다. 물건번호 2번 낙찰을 알박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전체 사업 추진의 부대 또는 필수 조건인 일부 토지를 별도로 확보하려는 낙찰에 대해서 알박기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런 관점을 반영하듯 물건 접수 내용을 보면 분리 매각 신청과 분리 취소 신청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의 12번에서 다뤘던 물건 번호가 다른 경매 사건은 물건 전체가 낙찰돼야 배당 기일이 잡히고 배당 후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입찰서와 입찰 봉투는 물건 번호 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안모 2018년 2월 8일 설정 최고액 16억 5천만원 근저당입니다. 임차인 현황 정모 보증금 1억 차임 50 전입 사업자 등록 2016년 2월 16일 김모 보증금 1억 차임 30 전입 사업자 등록 2017년 8월 29일 정모 전입 사업자 등록 2017년 12월 7일 임차인 3인 모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배당 신청 여부를 알려면 문건 접수 내역과 물건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 임차인 산입과 사업자 등록하고 배당 신청 안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물건 명세서를 봐야 확인되며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경매사건인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전 유일하게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물건 접수 내역에 국세로 추정되는 국공공, 지방세로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앞글자와 공공으로 표시되는 조세, 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최고가 매수신고 후 경매기록 열람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 여부 가부 판단을 위해 현황조사서를 열람합니다. 경매 개시 전부터 점유를 하고 점유 주석이 유치권 성립의 절대 요건인데 현황조사 시 법원 직원이 유치권 점유 사실을 1차 확인합니다. 유치권 점유는 직접, 간접, 보조 점유 모두 인정되며 일단 법원 직원 현황조사 시 점유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확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본건 현황조사서의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점유만 확인되고 유치권자 점유는 기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유치권자는 점유 개시와 점유 지속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돼 불리한 입장입니다. 정경사TV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유치권 깨기, 법정지상권, 토지 취득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이긴다. 지분 경매로 돈 벌 수 있다. 라는 얘기에 솔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소송기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특수물건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으로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까지 5년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입장이라 증인, 증거로만 입증하다 보니 소송이 오래 걸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2번, 3번 갈리면서 변론 경신을 해야 하고 한 번 변론 기일이 진행되면 2, 3개월 후 다음 일정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소송이 진행되는 물건은 일단 대출이 안 됩니다. 경매 매수대금을 전액 자기 돈으로 놓고 3에서 5년 승소 패소에 대한 기약 없이 얼마나 지루하고 의미 없는 기간입니까? 입증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소송을 진행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항상 소수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급심은 말할 것도 없이 판결 요지가 일관성 없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타운 길 하나 떨어진 데 위치한 변호사를 순차적으로 찾아 승소 가능성을 타진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 입증 자료를 내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면 판례 검색과 사례 검색을 폭넓게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시도해보면서 통보서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소송 전망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해드립니다. 지분 경매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피하는 요행에 의존해야 하는데 사전 매수 신고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놓치는
요행이 있어야 하는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건 유치권 신고한 DS건설 9억 700만 원은 점유 개시, 점유 지속 요건이 현황 조사서에 기재한데 성립이 불투명하나 속단하지 말고 입찰을 검토하려면 점장 답사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요즘 휴대하고 계시는 모든 폰에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으니 점유권 표시 현수막이 있는지 여부, 만약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서 현황조사 나왔을 때 점유 파악이 안 된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치권 요건 충족 여부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치권 판단을 한 후 사업주의 단순 자금 회로가 원인인지 분양, 직영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건지 분석하고 응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번호 2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사무소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게 필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진행 경매 사례를 대상으로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해서 경매 장애물과 함정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보금리 여파로 일반 거래 시장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강남지역 경매아파트가 있어 2건 연속 권리 분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 타경 11 2763, 강남구 개포동 1281, DH 아너힐즈 320동 2902호, 감정가 34억 2천 4번 유찰되고 감정가 대비 41%인 최저가 14억에 2023년 12월 6일 진행됩니다. 등기면적 28.5평, 공유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 38평형인데 4번 유찰이면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권은 정상입니다. 다음 임차인 살펴봅니다. 임차인 이모, 주민등록 전입 2020년 3월 2일, 임차보증금과 월세 내역이 없고 관리비, 체납 내역도 미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황조서와 물건 명세서를 차례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황조사서, 점유자 만나지 못해 안내문 부착한 사실만 기재되고 보증금, 차임은 내용이 없습니다. 물건 명세서, 주민등록 전입일만 있고 보증금, 차임 기재 없습니다. 등기부, 소유자 채무 보존 등기일이 2020년 4월 8일입니다. 세입자 이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2020년 3월 2일로 소유자 보존 등기일보다 빠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권 보존일도 등기부와 동일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신규 작성된 사실을 기재하며 작성일이 2020년 3월 9일인데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일이 7일 앞섭니다. 대단한 발견을 한 거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축물 대장 등재 전 주민등록 전입은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가설이 성립된다면 바로 감정가 70% 선으로 입찰봐야 할 물건이 무슨 행운인지 내 눈에 띈 것입니다. 로또 맞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요행은 없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따지지 않고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감정가 40% 수준까지 떨어진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무허가 미등기 임대차 단점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 상태라면 임대차 등기와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바로 건축물 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그런 에러는 없습니다. 추정해보면 소유자는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인수한 것 같습니다. 세입자 차임을 끝내 미상으로 밝혀낼 수 없다면 입찰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인적부동산 중개업소 세 군데 정도 들러서 탐문하다 보면 우연히 본건 임대차를 중개한 중개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응찰할 수 있겠습니다. 2. 데이터 강국. 대한민국에 축적된 자료를 세밀히 검색하면 2020년 3월경 본건 아파트 임대차 전세 가격에 근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매매가 대비 75에서 80% 전세가를 전제하고 입찰보증금과 인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더해서 85%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찰 예저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학력만 갖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2020년 매매 시세 80% 전이면 이 보증금은 고지런히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입찰 대금은 법원에 내고 따로 임차보증금을 줘야 돼 감정가 5% 선까지 낙찰이 안 되는 게 이런 물건입니다. 이 건 경매는 한동안 유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 권리분석이 서울중앙지법 2023 타경 104684 강남구 청담동 23에 소재하는 현대아파트 201동 206호 공동주택 필수 점검 사항인 대지권 정상이고 건물 등기평수 25.7평 감정가 17억 3천만원 한 번 유찰되고 2023년 12월 6일 최저가 13억 8,400만원에 진행됩니다. 김모 임차인 2007년 7월 2일 전입 보증금 4억 5천만원 확정 2023년 6월 27일 배당 신청 2023년 6월 28일 전입일로부터 확정 배당 신청일이 기간이 꽤 멉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1월 24일 에큐온 저축은행 설정 최고금액 10억 6,800만원입니다. 세입자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민등록 전입으로 대항력은 인정되나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배당 신청까지 했습니다. 경매 신청일자가 2023년 4월 13일 인점을 감안하면 세입자는 경매 신청하기 앞서 이자, 원금 연체 등으로 경매 진행되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중요사항 메모로 임차인 김모는 소유자 김모의 부로 보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등기부 갖고 2004년 매매로 2분의 1 지분 등기 취득한 김모는 공유자와 부부로 추정되는데 주소가 별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에큐온 저축은행 경매신청 청구금은 16억 6,600만원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고 세입자가 배당받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공유자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세입자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확정 조건이라면 경매신청 채권자의 미회수 채권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채권이 불완전 회수되는 경매신청자가 대출 시 받아야 하는 세입자 무상거주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문건 접수 내역을 봅니다. 어디에도 무상거주 확인서가 없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입자 보증금 4억 5천만원 인수를 전제로 입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 간 임대차 성립되는지 형태를 점검합니다. 1. 부부인 경우 원칙상 임대차 성립되지 않으나 이혼하면서 별도 세대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사 TV 강의 7번에 47명이 배우자 임대차에 대해 피상적으로 성립 안 된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입찰했으나 대금 미납으로 입찰보증금 6천만원을 손해본 사례를 분석해놨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7일 진행된 경매에서 최저가 3억 4천인데 4억 8,3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응찰자는 20명이네요. 동일한 판단 착오가 아닌 그간 세입자의 무상거주 사실 확인을 했으면 다행이지만 대금 납입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2. 가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은
별도 세대인 경우는 임대차 인정되고 동일 세대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황조사서 임차인 김모 씨가 자신과 배우자가 거주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세입자 김모 거주로 기재. 물건명세서 물건명세서에도 세입자 주민등록 전입 기록만 있고 일반적인 주의사항 뿐입니다. 경매사건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파헤쳐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에키온저축은행입니다. 1금융권은 아니라도 제도권 금융인데 대출심사를 소득 대비, 담보 대비 원칙으로 엄격하게 했을 겁니다. 감정가 17억 3천만원 담보물건에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채권 청구 금액 16억 6천만원은 대출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진행되는 최저가 13억 8,400만원에 낙찰되면 대출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항력만 있는 세입자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면 그 금액만큼 낙찰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손실은 더 커집니다. 설마 대출 시 세입자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지 않고 감정가에 육박하는 대출을 해줬겠습니까? 에키온저축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자에게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할 세입자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해보고 확인서가 있다고 하면 확인되면 입찰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건이 있다면 접수시키지 않고 있는지는 꺼림직합니다. 예상이나 확인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 후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경매기록 열람을 해야 하고 결정 전후 3단계로 이 신청 절차가 있으니 꼭 기록 열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부존재, 무상거주 확인 안되면 임차보증금 4억 5천만원 인수 각오해야 합니다. 가족 간 별도 세대 구성원에 해당돼 임대차 성립 가능하나 허위 아닌 실질 임대차인지 여부와 대출 심사 시 세입자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가 관건이네요. 정경사TV는 진행 경매 사례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예리한 권리 분석을 해서 경매 장애물과 함정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정경사TV 분석 대상 경매 사건은 지역, 물건 종류, 최저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경매 사례에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소위 특수한 분석 대상을 찾아 선정된 것이니 지역이나 물건 종류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16강에서는 권리분석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소기준 권리와 대금이납, 재경매 원인이 되는 당해세 등 배당 순위를 정리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민사집행법 91조 2항 매각부동산의 모든 근저당권은 소멸한다로 소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 근저당, 담보목적 가등기,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한 전세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채권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관된 공통점은 물건을 사용하는 용익물건이 아니라 돈 받을 권리로 변형되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부동산 담보가 있답니다.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부동산 담보를 잡는 것은 말로 하는 돈 갚겠다 하는 약속을 안 지킬 때 대비하는 거죠.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다른 말소기준 권리가 있으면 담보가 아닌 겁니다. 더구나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해 줄 때는 어떻겠습니까? 대출심사부서치고는 대출 후 자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하겠죠. 담보에 앞에서 열거한 말소기준 권리가 있으면 개인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저당, 근저당, 담보목적 가등기를 설정할 때 예개입니다. 담보성 등기를 하고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나 원금 갚지 않아 신청하는 경매가 임의 경매입니다. 돈 빌려주고 담보가치를 잡은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 빌려주면서 담보 설정할 때까지 꺼림직한 등기, 즉 압류, 가처분, 저당 등이 이미 있으면 돈 빌려줄 리가 없죠. 임의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 판단하기가 강제 경매에 비해 쉬운 편입니다. 그럼 강제 경매는 뭐냐? 부동산 담보 없이 차용증, 어음, 구두 변제 약속을 믿고 돈 빌려줬는데 이자, 원금 갚겠다는 약속을 돈 빌려간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이나 말라한 약속 어겼다고 돈 빌려간 사람 재산 바로 경매 신청 안 됩니다. 차용증, 구두 약속, 공증처리 등으로 돈 빌려간 사실, 금액, 돈 갚는 시기 등에 대해 법원 판결문을 법 절차를 거쳐 받거나 공정증서에 집행문까지 부여받아 신청할 수 있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채무자 돈 빌려간 사람, 재산의 담보가치를 미리 따져본 게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은 잡동사니 등기가 얽혀 있을 겁니다.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에 비해 말소기준 권리 정하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제기하고 판결문 받고 집행문까지 받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은 이미 다른 채권이 다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사채까지. 배당 신청하거나 임의경매 신청한 전세권은 원래 남녀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인데 전세금 돈 받겠다고 권리 성질이 변한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 공통분모인 돈 받는 권리로 바뀐 거죠. 매매예약 가등기는 원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자는 권리를 등기한 건데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하면서 말소기준 권리의 공통분모를 충족시켜 원래 모습에서 채권으로 변형돼 말소기준 권리가 바뀌는 겁니다. 변신되는 권리가 두 개 있네요. 전세권하고 매매 가등기입니다. 경매 입찰에서 낙찰사가 대금 납입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껄쩍지근하게 뭔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 싹 말소된다는 원칙의 기준점이 말소기준 권리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임의경매는 돈을 빌려줄 때 돈 빌려가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부동산의 가치 분석이 선행됩니다. 돈 빌려주면서 담보에 말소되지 않는 꺼림직한 뭐가 있으면 돈 빌려주지 않고 금융권 대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비해 등기부에서 말소기준 권리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강제경매는 어떻습니까? 담보가치 파악할 기회가 없이 채무 불이행이 있은 후 일정 절차로 채무 명의를 얻은 후 신청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잡동사니 등기가 많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말소되지 않는 권리와 뒤섞이는 겁니다. 강제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를 분석할 때 등기부 기재사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천천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말소되지 않는 권리 1.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위 권리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현황조사서나 물건명세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야 파악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강제경매에 많을 수밖에 없고 담보가치 사전점검, 대출심사가 행해지는 임의경매는 드문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예고등기. 예고등기라는 개념은 소송의 계류 중 등기부 이해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입했었는데 2011년 4월 2011년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용어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배당 순위에서 다룰 당해세도 개정되었는데 2023년 이전 강의 영상 보신 분은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듯이 예고등기가 말소 안 된다라는 내용이 아직까지 강의 영상이나 경매 교육 자료에서 눈에 띄기도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입찰을 한다든지 입찰 대리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영상 검색하실 때 최근 영상으로 분류해
법규나 제도 개정 내용이 반영된 영상을 골라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정경사TV는 매년 개정되는 법규, 제도를 연도별로 보완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 좋아요는 안 하셔도 좋고 구독, 알림하시면 구법, 구제도로 실수하는 일 없으실 겁니다. 3.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말소 안 되는 권리를 보고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누가 돈 빌려 달라면서 부동산 담보를 내놓거나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부동산 담보평가를 받을 때 말소 안 되는 권리나 선순위 용익물건, 담보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안 꿔주고 대출 못 받겠죠. 부동산 임의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 파악이 쉽고 강제 경매는 천방지축이라 복잡하다. 그래서 강제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좀 더 긴장하고 섬세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배당순위.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되는데 한 달여 전 마이크,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려니까 많이 어색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법률 전공하고 공부하면서 생긴 리갈 마인드와 실전 경매 체험이 경매 권리 분석에 도움이 되는 걸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배당 순위에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담보물건, 용익물건 등의 민법상 권리의 대항력은 사후에 일어나는 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치와 용익가치 훼손으로부터 철저히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주민등록 전입으로 주어지는 대항력은 민법상 물권에 준하는 예외적인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도 탄생하고 배당순위라는 개념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순서에 나오겠지만 주택, 상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배당에서 현재가 아니고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4년 전에 근저당 설정하면서 돈 빌려주고 대출해줬는데 사후에 나중에 배당순위가 앞서는 소액임차인이 많아져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규가 오늘 개정 시행 공포되면 해당되는 과거사건 모두에 적용되는 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착각하는 게. 법률은 불서구 원칙이 있습니다. 공포,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대원칙입니다. 올해 외국인도 체류지, 거소신고로 주민등록과 대등하게 대항력 인정되는 거로 개정되었습니다. 당해세도 무조건 우선이 아니고 법정기일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경매 개시일자를 무시하고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정 공포일 이후 개시된 경매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경매비용, 현황조사료, 감정평가비, 경매 진행비용, 경매비용 사례 2건 34억 아파트 620만원, 17억 아파트 570만원 수준입니다. 2. 필요비, 유익비, 소유자 아닌 임차인, 전세권자가 대상 물건의 보존에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한 비용, 대상물의 가치를 증대시킨 비용입니다. 사용 중 골조, 방수, 배관 등 보수비용은 필요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와 충돌해 의미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3.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3기분의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은 상가, 주택, 임대차가 다르고 지역별, 연도별로 고시된 기준금액이 다른데 기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경된 연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고 1순위 저당권 설정일자에 해당하는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3개월 번급, 3년치 퇴직금 미수령액이 3순위에 해당합니다. 두 종류 우선 배당이 있을 경우 금액 비율 분배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중 국세는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이고 지방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경매자료 중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국, 공공이나 지방자치단체 앞글자 공공으로 기재되고 세금 액수 기재가 없습니다. 당해세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와 부딪혀 배당 순위에서 문제가 돼 미유예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된 경우 금액을 알 수 없어 대금 미납의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야 열람할 수 있는 경매 기록을 봐야 당해 세금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경매 절차의 복병입니다. 당해서도 무조건 우선순위에서 법정기일 기준으로 법규가 개정되었으나 소급표가 없어 2023년 4월 5일 이전 사건에서는 여전히 함정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2020 타경, 2023 타경, 4월 이전 개시된 경매 사건이 질비합니다. 국세는 2023년 4월 1일 시행 후 매각 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된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아니고 매각 결정, 매각 허가 결정입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2020 타경, 2023 타경, 4월, 5월에 경매 개시 기준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매각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이 4월 1일 이후에 된 경매 사건 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지방세는 2023년 5월 4일 공포일부터 시행입니다. 당분간 최고가 매수 신고 후 경매 기록 열람을 하고 배당 순위에서 당해세가 대항력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제치고 상당 부분은 제재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록 열람을 게을리하다가 대금기일에 가서야 대금기일이 정해진 다음 별도로 임대차, 임차인 보증금 상당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금 미납으로 입찰보증금, 손해 발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낙찰받고 대금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5억을 세입자에게 따로 줘야 된다면 돈 번 게 아니고 망한 거죠. 입찰보증금 손해건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기타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에는 임차보증금, 저당권, 배당 신청한 전세권, 6. 일반 임금채권, 상기분, 3월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 채권 외의 임금채권입니다. 7. 조세채권, 8. 공과금. 공과금은 대개 법정기일이 납부기일입니다.